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연인의 민박 제28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연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민박 문제를 여러 번 공부하시면 기출문제를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지문도 다 뺐어요. 그래서 미리 풀어보시고 영상으로 복습하시고 주말에 다시 한번 일주일 후 복습하시면 기출문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험 합격입니다. 자, 오늘은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갑소유 토지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갑에게 나대지가 있어요. 이제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A가 돈을 빌려줍니다. 두 번째도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A가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줄까요? 당연히 2번 나대지입니다. 1번은 건물 있는 토지라 토지 가치가 거의 없죠. 돈을 아주 소량 아주 적게 빌려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번 사례에서 저당권자 A가 돈을 못 받자 저당물이 토지죠. 저당물을 경매해서 의리 경락받습니다. 지상에 각건물이 있어요.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될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거죠. 그럼 건물이 살아있다면 의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쓸 겁니다. 그러더라도 저당권자 A도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적게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충분히 채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인정되더라도 누구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을 소유자 갑이 건축 중이에요. 그럼 언제가 건물 지어지겠죠? 따라서 A는 토지의 돈을 적게 빌려주니까 이때도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하물며 건물을 다 지었는데 미등기나 무효갑니다. 당연히 A는 토지의 돈을 적게 빌려주니까 이 세 경우 다 법정지상권 인정돼도 하등의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사례는 이제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세 번째 갑이 멋대로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이 토지죠. 저당물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습니다. 지상에 각건물이 있어요.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될까요? 만약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살아있게 되죠. 건물이 살아있으면 의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써야 돼요. 근데 저당권자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럼 이 적은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토지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높이 사서 이 많은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 A가 채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2번 사례 이해하셨죠? 이제 공식 만들어요. 자, 1번 사례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1번 건물이 있었죠. 그럼 제1티로 가서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하시면 돼요. 2번 사례는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설정 후에 생겼죠. 그럼 설정 당시 토지는 나대지였네요. 그럼 제1티로 달려가서 법정지상권 인정될 수 없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쪽 여백의 공식 만들어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기본 전제가 동일인 소유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예, 설정 당시 건물 있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 있다 하시면 돼요.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단 말은 나대지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없답니다. 예,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끝납니다. 1초 만에 끝나요. 근데 예외가 딱 하나인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됩니다. 이때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게 공동저당 후 신축으로 세트로 꼭 나와야 돼요. 공동저당권만 나오면 인정됩니다. 신축만 나오면 인정돼요. 반드시 공동저당 후 신축까지 확인해야 돼요. 그때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동저당 후 신축이 아니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로 끝납니다. 이 세 줄로 360조 모든 판례를 다 해결합니다. 자, 그럼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법정이상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은 저당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366조죠. 자, 저당권이 설정인 토지, 여기까지 다시 저당권이 설정인 토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다음 그 뒤에 그 위에 건물이 축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끝났죠.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그럼 제일 끝으로 달려가서 법정이상권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그럼 제일 끝에 없다 하시면 돼요. 자,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끝났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 있으니까 제일 끝에 성립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중 동남쳐요. 여기까지 사설을 끊어요.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중이죠? 그럼 제일 끝으로 가서 성립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리을 동일인 소유 토지의 건물이 가나요? 공동저당권 동남체하겠죠? 그리고 철거되고 신축까지 나온 거 확인해야 돼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 건물이 새로이 축조 동남이 축조가 신축이죠. 그럼 공동저당 후 신축이라 제일 끝으로 가서 법정저당권 성립한다 들렸죠? 이렇게 앞부분 보면 1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법정이상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기억 X토지에 Y 건물 소지를 위한 법정지상분 가진 갑의 건물을 경매 동남쳐요. 경매에서 매수한 건물 철거 매각 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동남이 당연히 등기 없이 지금 경매로 취득하니까 등기 필요 없죠. 당연히 법정이상분 취득합니다. 맞았습니다. 니은 갑소유 X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 동남쳐요. 설정된 후 지상 건물 철거하고 Y 건물 신축 동남쳐요. 그럼 공동저당 후 신축 나왔죠? 그럼 제일 끝으로 가서 법정이상권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디귿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갑이 지금까지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 다음 저당권자 을 동의하더 이제 Y 건물을 신축까지 사설을 끊어요.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설정 후에 건물 지었잖아요? 그럼 제일 끝으로 가서 법정이상권 성립한다 틀렸죠?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럼 제일 끝에 법지 X에 끝났습니다. 옳지 않은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법정이상권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법정이상권이 이제 성립했어요. 있는 건물 법률관계인데 일단 제목 보고 4개 잘 비교하세요.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는데 을은 갑토지 사용권으로서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목 보시고 토지가 양도됩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머물러 있죠. 따라서 을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했으니까 여전히 누구에게나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토지가 양도된 거죠. 법정지상권이 양도된 거 아닙니다. 근데 2번, 3번, 4번은 이제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법정지상권이 이전된 게 아니에요. 이제 2, 3, 4번이 법정지상권이 이전됩니다. 그럼 이전될 때 양도, 매매, 법률행위로 이전되면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고 경매로 취득하면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법정지상권 따로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법정지상권이 을에게 머물러 있어요. 2, 3, 4번이 법정지상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갑토지에 을 건물이 있으면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했습니다. 1번 다시 갑토지에 을 건물이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법정지상권이 이전되는가 또는 토지가 이전되는가 잘 보세요. 여기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양도합니다.
토지가 이전되죠. 그럼 등기하면 자, 을은 법정지상권은 이전된 거 아니죠. 그럼 을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했으니까 병에게도 여전히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시 을에게 현재 건물 소유권도 있고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병에게 건물을 양도합니다. 그럼 건물을 매매하면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법정지상권 양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병은 건물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은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습니까? 네, 찍지 마시고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한 원인이 양도,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병은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찍지 마세요. 자,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187조 단서에서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되죠. 양도할 때 등기해야 됩니다. 지면 건물도 양도 매매, 법정지상권도 양도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다 등기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 양도할 때는 이렇게 등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건물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자 치료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저당권이 경매됩니다.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법정지상권에 미쳤으니까 경락인이 다 취득합니다. 이때 병은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습니까? 이제 취득원인이 경매라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도 취득원인이 경매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입니다. 그럼 등기 없이 네 글자죠? 이걸 세 글자로 당연히랍니다. 네 번째 외우셔야 돼요. 우리에게 건물과 종된 권리의 지상권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을은 건물 소유권을 유보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거꾸로 지상권만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법정지상권을 자, 여기까지는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 뒤에 양도 동그라미. 이제 취득할 때 등기 없이지만 처분 양도할 때 등기해야 되죠. 양도하기 위해서 등기하여야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법정지상권자는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 뒤에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그러니까 사선을 또 끊어요. 사선 끊었나요? 그럼 지상권을 지금 이전했나요? 이전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하여가 틀렸죠. 등기 없이. 지금까지 지상권이 이전된 거 없죠. 그럼 여전히 등기 없이죠. 등기 없이. 다음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도했네요. 그러죠? 토지를 양도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양도됐죠.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디귿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 동그라미죠.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가로쳐보세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 가로쳐요. 합의한 때는 이때는 관법지 포기한 것으로 보죠.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특히 잘 비교하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법정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억과 디귿 두 개 묶어요. 기억과 디귿 두 개 묶습니다. 기억부터 기억은 저당의 동그라미 쳐요.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 법정지상권 동그라미 쳐요. 이건 앞에 저당권이 있죠. 그럼 씁니다. 366조. 이 법정지상권은 앞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몇 조예요? 366조. 그럼 366조는 물권법이고 물권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위반된 약정 무효죠. 그 뒤에 이 법정지상권을 폐이제 포기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 약정은 무효이다 맞았습니다. 효력이 없다 맞아요.
이건 물권법 강행 규정이라 이와 위반된 약정 무효가 됩니다. 자, 니은 법정지상권자가 여기까지 사설을 끊어요. 그럼 지금까지 법정은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 뒤에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동남져요. 양도할 때는 등기하라 그랬죠.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가 틀렸죠.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그럼 아까 기업과 딕은 묶었죠. 딕을 보게요. 딕은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동을 함쳐요. 경매가 나왔는데 앞에 저당권이 있나요? 저당권이 없죠. 그럼 씁니다. 강제경매. 그럼 강제경매는 관법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저당권이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은 366조고 디귿은 경매가 저당권이 없으니까 강제경매고 강제경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즉 관법지 문제입니다. 다시 디귿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그 다음 말이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매각되고 완납시가 아니라 좀 이따 보겠지만 압류효력 발생시입니다. 뭐라고요? 압류효력 발생시라고 좀 이따 공부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동일의 소유 판단합니다. 그 다음 자 아까 니은 했나요? 니은과 리을 두 개 묶어요. 니은과 리을 두 개 묶어요. 그럼 리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얘가 사설을 끊어요. 아까 법정은 성립할 때 등기 없이 성립했습니다. 그 다음 그 건물에 대한 동그라미입니다. 저당권이 실행 동그라미 경매. 경매되면 경락인은 등기 하에야 틀렸죠. 취득 원인이 경매라 등기 없이 또는 당연히 취득한다.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지금 빨간색 표시가 말이 바뀌었죠. 니은은 등기해야 되고 리을이 당연히입니다. 다시 4번은 기업과 디귿 두 개 잘 비교하시고 니은과 리을 두 개 잘 비교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강제경매를 이제 보는 겁니다.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인데 친형이 동생에게 3억을 빌려줍니다. 친형제라 동생 부동산에 저당권 없이 담보 없이 돈만 빌려줬습니다. 이 큰일 날 놈이죠. 이혼감이에요. 어디 동생한테 담보도 없이 돈 빌려줘요. 자, 그럼 동생 갑이 돈을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뭐 갚으면 공부할 게 없죠? 안 갚았습니다. 그럼 을은 이혼 안 당하려면 저 X부동산 경매에서 빨리 채권을 해소해야 돼요. 근데 을은 3억 채권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채무자 동생 갑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소장이 갑에게 날라오면 갑이 X부동산 빼 돌려버립니다. 그럼 을은 승소하더라도 채권을 해소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민사소송하기 전에 보통 그 전에 먼저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몰래,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지금 소유자 갑이 X를 빼 돌릴까봐 몰래 해둔 거죠. 몰래 해두고 이제 세 번째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 소장이 날라오니까 갑이 빼 돌려야지 보니까 이미 가압류로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을이 승소 판결 받으면 이걸 집행권원으로 해서 이렇게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하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하면 아까 가압류가 이제 진짜 압류 또는 본압류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럼 강제경매할 때는 대부분 가압류를 먼저 하겠죠.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뭐 성질이 급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하면 좋겠지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채권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강제경매와 건물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례 잘 비교하세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두 번째 갑에겐 나대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중에 어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잘 모릅니까? 1번은 건물이 있죠. 끝까지 건물 있게 법에서 도와주는데 2번은 나대지죠. 끝까지 나대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1번은 법에서 지상권 인정해주고 2번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은 1초 만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 사례 1번. 토지에 저당권이나 아까처럼 가압류, 압류가 들어와요. 2번 사례도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2번 나대지고 1번은 건물이 있는 토지라 채권관계 적게 하고 2번은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럼 1번 사례에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강제경매란 저당권이 경매한 거 아니죠. 아까 압류, 가압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락받으면 지당이 관법지 인정됩니다. 인정되면 건물 철거 안 돼요. 건물이 살아있으면 을은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나대지에 건물 지었죠. 그런데 다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강제경매는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 아니라 그랬죠? 누가 경매한 거예요? 아까 가압류, 압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락 받으면 재산이 가건물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높이 써서 이 돈으로 충분히 채권자들이 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원리예요.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원리. 자, 그럼 1번 사례에서 이 셋 중에 하나가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이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다 있다면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고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 그때를 기준으로 건물이 있었다면 관법지 성립하고 2번 사례 다시 셋 다 있다면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후에 생겼죠? 그럼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로 관법지가 발생하는가는 이 말소 기준 권리,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 기준입니다. 매각되고 완납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보라색 박스에 매각되고 완납시 없죠? 그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거든요. 매각되고 완납시가 아니라 저당권, 가압류, 압류 셋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를 당시 그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그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기준입니다. 매각되고 완납시가 아니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강제경매가 아니라 이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해 보세요. 그럼 이제는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의무경매입니다. 그럼 이제 366조예요. 그럼 366조 법정상권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그 왼쪽 오셔서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서 1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합니다. 그럼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뭐 관법지는 발생하고 366조 발생하지 않고 그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가압류가 경매에도 발생하면 저당권자가 경매에도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에 성 366조인가 관습상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둘 다 법지 있다, 둘 다 법지 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아래 2번 사례에서 이제 강제경매가 아니라 또다시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합니다. 그럼 의무경매거든요. 그럼 이제 366조 법정상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결론은 아래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저당권 왼쪽 그림 왼쪽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X. 그러니까 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366조인가 관습상인가 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법지 이름이 둘 다 없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법정상권은 1초 만에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4번 문제 봤죠? 4번에 디귿 다시 봐요. 토지 또는 그 재산 건물이 경매 동원함 쳐요. 그럼 저당권이 없으니까 무슨 경매? 그래서 강제 경매라 썼습니다. 그럼 강제 경매된 경우 그 다음 매각되고 완납시 틀렸어요. 이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매각되고 완납시가 아니라 아까 세 가지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 셋 중에 제일 빠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저당권도 없고 가압류도 없죠. 그러면 바로 압류한 거예요. 바로 압류한 겁니다. 가압류 없이 바로 압류한 거라 이건 압류가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압류 효력 발생시라고 했죠? 압류 효력 발생시고 매각되고 완납이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X. 그래서 4번의 디귿을 다시 봤습니다.
자, 5번 법정이상훈 설명 중 판례 입증과 같은 겁니다. 기억, 관습상 법정이상훈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자, 가압류 동남쳐요. 가압류가 제일 빨랐죠.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 1차가 진행된 경우에 애초 다음 가로칩니다.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때 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관습상 법정이상훈이 성립하는가 문제에 있어서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금을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다음 매각되고 완납시 틀렸죠? 이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니은은 자, 니은은 가압류가 안 보이죠? 그럼 가압류 없이 바로 압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압류 효력 발생시예요. 아까 4번에 본 것처럼 압류 효력 발생시입니다. 가압류가 없으니까. 디귿 관습상 법정기상훈이 성립가는 문제에 있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이죠. 이전에 그럼 저당권의 동을 넘쳐요. 여기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다 있는데 셋 중에 날짜가 뭐가 제일 빨라요? 저당권이 제일 빠릅니다. 저당권이 말소기 준 걸래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문제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죠. 이후 틀렸어요. 설정 당시입니다. 설정 이후는 가압류거든요. 그러니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3개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자, 리을 채권을 자 담보에 동그라쳐요. 담보하기 위해서 나대지 상에 자 가등기 동그라쳐요. 지금 동그라미 친 게 2개가 담보 가등기입니까? 그럼 담보가 나오면 뭐로 바꿔요? 저당권으로 바꿔요.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랑 똑같습니다. 가등기 위에 저당권이라 써보세요. 그럼 저당권 바로 앞에 나대지가 있네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다고 한 나대지 써있죠. 그럼 제일 끝으로 달려가서 법정기상권 성립한다 들렸죠. 이렇게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시간에는 법정기상권을 공부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만 있으니까 반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